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주겠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쏘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구한말에는 애국 계몽 활동을 했으며 이후에는 도덕적 실력 양성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개그맨의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도산 선생이 3.1운동 10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한 소리로도 들립니다. 매일매일 인생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 말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하는 것이 개그 프로를 보는 듯합니다. 정치인들 정말 꼴 좀 베고 쇠죽 좀 써야 합니다. 이러다 소 굶겨 죽입니다. 국민을 위해 그런다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유증기가 유출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장치가 적발됐습니다. 합동점검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는데 일부 시설은 조업 중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정부기관 합동조사에 노동청이 플랜트 건설 노조의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선수 부정선발 의혹과 성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 시티즌의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구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과 자생력 강화가 골자인데 선수단 규모도 축소됩니다. 대전 시티즌은 또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한 사무국 직원 A씨 등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안 호수공원과 월평공원 민가특례 사업 등 대전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마다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찬반 대립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전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금산군 금산읍 상리의 한 농협주차장에서 77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농협 출입구를 들이받아 건물 안에 있던 61살 김모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유양이 줄고 착유 가능 기간도 짧아집니다. 호텔급 환경에서 어린 젖소를 위탁 사육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첨단 목장이 당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지난 17일 유증기가 유출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장치가 적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는 플라스틱 페트병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을 쌀알갱이 크기로 잘라서 물과 함께 이송한 뒤 건조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바닥 부위에 2에서 30cm 정도의 가지 배출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네. 이 밸브를 열 경우 방지 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대기 오염물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한 건데요. 여기에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 조절 장치가 열려진 채 대기 오염물질이 희석 처리되기도 한 것으로 충청남도 합동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건데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충남도는 위반 사항에 따른 배출 유무나 그 규모를 떠나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합동점검에 적발된 가지 배출관 설치 등 3건은 10일간 조업 중지나 사용 정지 처분을 하고 배출시설 변경 미이행 등 7건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나토탈은 적발된 장치는 공정 효율성을 위해 설치했으며 미처 신고를 못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 최근 대산공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과 평상시 안전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최근 도안 호수공원과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 대전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마다 이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안 호수공원 사업과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호수공원의 경우 어제 도안 갑천 3블럭 입주 예정자 등 8개 주민협의회가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네. 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호수공원 조성이 8년간 늦어져 토지보상비 등 채권 발행으로 발생한 지연 이자만 연간 50억에 달하면서 높은 분양가로 전가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또 호수공원과 1, 2블록도 3블록 입주 뒤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1년 넘게 합의점을 못 찾아 이 환경단체와 주민협의회의 민민 갈등을 키운 건데 최근에야 호수공원 담소 면적 축소와 2블록 중소형 아파트 확대 등 일부 사항에서 겨우 이견을 좁혔습니다. 예. 이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또 뭐가 문제죠? 네,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대전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소모적인 찬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론화 뒤 결단을 내리고 행정 효율성이나 신뢰를 보여야 할 부분에서 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며 시민 피로도만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에 따라 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좀 더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설득으로 사업 추진을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대전시가 이해 당사자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정책 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선수 부정선발 의혹과 성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 시티즌의 혁신안이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최근 2부 리그에서 마저 5경기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팀 순위가 9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쇄신 작업에 나선 대전 시티즌 감독 경질에 이어 구단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안의 핵심은 투명한 구단 운영과 자생력 강화인데 먼저 투명성 부분에서는 특히 선수 선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와 변호사, 스카우터 등으로 구성된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비위 행위와 조사,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이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혁신안이 있나요? 네, 시즌권 종류 다양화와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 입장권 판매 확대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또 구장 명칭 판매 등 대전 월드컵 경기장 활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온 선수단 규모는 41명에서 35명 안팎으로 축소하고 유소년 총괄 감독을 신설해 우수 선수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이 선수 부정 선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위기에 놓인 대전 시티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전의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있나요? 네, 어제 저녁 6시쯤 대전시 대화동 대화공단의 한 배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37살 A씨가 우측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기류 등 작업장 50제곱미터가 타서 소방서 추산 49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15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주변에 있던 포장 종이에 불티가 튀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트램 전문가와 교통도시재생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 트램의 본격 추진을 알리고 사업 전략과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태양광 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 주차장과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을 포함한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생산 전력은 약 2메가와트로 예상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오늘과 내일 논산 최대 딸기 주산지인 연무 지역에서 딸기 육묘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딸기 육묘기에 발생 가능한 작은 뿌리 파리, 시드름병, 역병 등 병해충과 칼슘 결핍 같은 생리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진단하고 해결해줍니다. 대전 유성구가 마을 단위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노은동로 75번 길, 노은동로 87번 길, 노은동로 99번 길을 1388 지원단길로 지정하고 인근에 위치한 상점 7곳을 지원단으로 참여토록 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구는 오늘 오후 7시 30분 홍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립합창단 주관으로 백운평 기획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920년 9월 청산리 대첩의 서막인 백운평 전투를 배경으로 김자진 장군과 독립군의 용맹함과 동포에 독립정신이 깃든 오페라와 다큐멘터리 영상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의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태안 23도, 대전 27, 세종 28도 등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역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요즘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네요. 섭섭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텐데요. 네. 현실 정치라는 저로서도 매우 섭섭하고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이제 11달도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 먼저 21대 총선의 의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우선 이 잘못된 정치판을 확 바꾸는 그런 21대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 20대 국회를 정말 심판하고 이 총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의 명령으로 정기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대 국회 이 정치 구도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방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이 정치판의 물갈이, 이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도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21대 총선, 이번 총선의 쟁점과 변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늘 그 총선 되면 뭐 흑색, 뭐 가짜뉴스들이 파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도 역시 뭐 지금 그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좌파 독재 등 색깔론, 네. 또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졌습니까? 어떤 네. 이 경제 실정 문제, 민생 파탄 문제, 또 이 탈원전 이런 가짜뉴스들이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아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또 이 보수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뭐 대한애국당 이런 정당들이 또 뭐 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또 이런 이 보수의 통합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로 열거하신 것이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쟁점들인데, 네. 예, 여당 측에서는 어떤 게 쟁점과 변수가 될 거로 보시나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 저출산이라든지 한국화 문제라든지 예. 남북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에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저들이 주장하는 이런 가짜뉴스 이런 거 터무니없는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은 이미 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이달 초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일찍 공천 누를까지 의결을 하면서 총선 준비에 나섰는데 현재 민주당 총선 관련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천들도 확정을 했고요. 예. 이건 좀 일찍 그 공천들을 만들어줘서 예. 이 공정한 이 게임의 이 출발 선상에서 같이 공정을 하라 이런 취지여서 일찍 1년 전에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천들을 만들어냈고요. 예. 저희들의 공천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었고, 네. 두 번째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예. 또 세 번째는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공천을 이렇게 이미 확정을 했고, 또 지난 24일까지 21개 사구지역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예. 24일까지 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아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지역위원회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도 출마 후보들이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나서는 등 총선을 향한 지역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총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이제 중앙당이 지금 다 공천 룰 이런 것들을 정했기 때문에 네. 저도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충청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또 곧 총선 기획단을 좀 꾸리고 또 중앙당과 잘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확한 여론조사 우리 충남 도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공약을 만들려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충남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저희 도당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충남 지역 당내 후보군 윤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 충남은 거의 이게 지금 게임 대진표가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그래도 지금,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은 총 11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우리 민주당 6석이, 한국당이 5석입니다. 예. 현역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천안의 이규희, 박완주, 윤일교 의원님이 계시고요. 또 아산에 우리 강훈식 의원, 또 농계지부 김준일 의원이 계신데, 네. 이분들은 다 다시 한번 재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산갑의 복기왕 우리 정무비서관, 또 공주부의 청양에는 박수현 국회의장 기술실장, 보령 서천에는 나수열 문화체육 부지사, 그리고 서산 태안에는 조항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민주당으로서는 충남에서 그동안 취약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들이 좀 있죠. 네, 여기 지금 좀 누가 다 그렇지만 여기 예산홍성 이런 데가 좀 저희들이 그동안 취약 지역이라고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이쪽 홍성 지역이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사고 지역위원이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위원장을 지금 재공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좋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이번에는 꼭 모셔다가 멋진 한판 승부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역시 이번에 재출마하실 테고요. 그러게요. 재출마를 해서 한번 더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지금 초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초선인데 이젠 당내에서 후보 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늘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런 데 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11석 가운데 6석을 갖고 계신데 몇 석으로 더 늘어날 거로 보십니까? 우리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충남에서 다 이기려고. 우리 충남에서 다 이겨야 우리가 과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승도 지사님께서 잘하고 있고, 우리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에게 우리 도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전석 석권을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받았던 지지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선거, 이 도지사, 대통령을 이 왕팀으로 만들어지는 그랜드 슬럼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발전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깃장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지금 대통령 문재인, 또 양승도 도지사, 또 국회의원,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싹쓸이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홍성, 보령 수천 빼고. 그러니까 드림팀을 만들어줘야 우리 충남의 힘을 받아서 우리 충남이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이 선거 쟁점이 될 텐데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될 충남의 지역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충남의 지역 현안도 전국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좀 우리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굵어져 있는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포 혁신도시 말이죠. 이게 이제 그 혁신도시 주장하는 문제.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이 좀 우리 충남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속철도 천안 아산역 정차역 설치하는 문제가 또 핵심입니다. 이 문제. 또 공주 보호 문제 가지고 지금 공주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역시 충남에 또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현안인 것 같고 또 이 KBS 충남 방송국 우리 충남에 설립하는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지역 현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남의 핵심 현안인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우리 충남 도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핵심 문제죠 이게. 이게 그 내포 신도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포 신도시를 우리 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권형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이해찬 당대표님도 이 내포 혁신도시 지정 문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삼고 저희 당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확실한 방법은 지금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 법도 좀 국회에서 잘 저희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가 열려야 이걸 그러게요. 이게 지금은 국회가 지금 야당이 완전히 밖에서 밖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국회 지금 전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저 야당은 무조건 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뜨려야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속 저러고 있는데 저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너무 이게 수가하다 보이기 때문에 빨리 좀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런 다양한 민생 문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지금 전혀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자. 저희들이 매일 주장하고 오늘도 우리 오후에 이제 의원 워크숍 있거든요. 우리 당에. 오후에 인터뷰 끝나자마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수한테 전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내년 총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 정계 개편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충남에 요즘 아주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등등 이 산업 현장 사고 또 환경 안전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정책적 대안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이 환경 안전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환경 안전 문제 이게 이제 OECD 국가에서 가장 꼴찌라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계속 환경 안전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다 인재들인데 보면 이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또 이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모두 이게 정말 심각한 우리 안전 불감증,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건을 가장 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법이 나오면 정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강화시켜가지고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의 감시 감독 체제를 정말 철저히 세우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과 안전에서는 정말 세계 1등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런 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님과 이 정부가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돈이 도는 환경 조성 간절한 토로란 제목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결국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간절히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와닿지 않는 정부 가업 승계 규제 완화란 타이틀로 정부가 가업 승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충청권 향토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공기업 출연연 직원도 세종행이란 제목으로 대전시 발전과 유지에 일조해야 할 지역 공직자와 지역 공기업, 과학도시 대전의 근간인 연구인력의 세종행이 아쉽기만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시티즌 100년 구단 플랜 제시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